당신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당신의 생각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부자가 될 팔자가 아닌가?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는 기분 말이죠. 열심히 일하고 아끼고 심지어 투자도 해봤지만 결국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당신은 이렇게 믿기 시작하죠. 난 돈이랑 안 맞는 것 같아. 그냥 적당히 살면 되지. 더 이상 꿈꿀 필요 없어. 사실 한국에는 왜곡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들이 어리석어서가 아니에요. 사회와 경험이 그들을 꿈에서 멀어지게 만든 거죠. 혹시 당신도 이런 상황에 공감하시나요? 코인 투자로 손해를 본 적이 있다면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죠. 투자는 부자들 게임이야. 나랑은 상관없어. 여러 곳에 면접을 봤지만 합격하지 못했다면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죠. 난 그냥 평범한 일이나 잘해. 애인에게 수입이 적다고 타박을 들었다면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죠.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을 거야. 아니면 단순히 서울에서 집값, 식비, 생활비에 허덕이며 더 이상 아무것도 꿈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나요? 그리고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죠. 에이, 그냥 적당히 살면 됐지 뭐.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다른 삶을 간절히 원하고 있죠. 진실은 이겁니다.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부자가 될 팔자나 가난할 팔자가 정해진 사람은 없어요. 있다면 그건 당신이 부정적인 믿음을 너무 여러 번 반복해서 당신의 뇌가 그것을 사실이라고 여기게 된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은 당신이 믿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매일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은 옳든 그르든 사실이 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나는 수학에 약해, 재정은 이해 못해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재정 공부를 피하게 될 겁니다. 만약 당신이 우리 부모님이 가난해서 나도 가난해서 벗어날 수 없어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변화할 수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게 될 겁니다. 만약 당신이 아무리 잘해도 시장에 다 죽어버릴 거야라고 반복한다면 당신은 절대로 다시 시작할 용기를 내지 못할 거예요. 부정적인 믿음은 당신이 스스로 만든 저주입니다. 실화입니다. 광진구의 한 학교에서 계약직 교사로 일하는 32세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한 달 수입은 270만 원이었고 거의 다 생활비로 나갔죠.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집 사는 건 엄두도 못 내요. 서울 외곽이라도요. 저는 그냥 먹고 살 정도만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한 가지 일이 일어났어요. 나이가 더 어리고 직장에 들어온 지 1년밖에 안 된 동료가 기본적인 주식 투자를 시작하고 정해진 비율대로 꾸준히 저축을 하고 있었죠. 그 동료가 부자인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더 나은 삶을 살 자격이 있다고 믿었어요. 아주 조금씩이라도 말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그 여성 교사분은 이렇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이 할 수 있다면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해서 스스로를 힘들게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믿음이 바뀌어야만 행동도 바뀝니다. 당신을 위한 간단한 연습. 내일부터 당장 인생을 다시 시작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 간단한 한 가지를 시도해보세요. 연습. 내가 믿고 있는 말. 종이를 꺼내서 2개의 칸을 만드세요. 칸 1. 당신이 자신에게 자주 하는 말. 나는 투자에 소질 없어. 나는 절대로 돈을 모을 수 없을 거야. 나는 아무리 벌어도 다 써버려. 칸 2. 그 믿음의 새로운 버전을 다시 쓰세요. 나는 투자를 단계별로 배우는 중이야. 나는 편안하고 계획적인 삶을 살 자격이 있어. 나는 아주 작은 선택부터 시작해서 돈을 통제할 수 있어. 이 연습을 매일 아침 해보세요. 약 3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의 머릿속에 있는 믿음을 조금씩 다시 프로그래밍할 거예요. 내면의 믿음이 그대로라면 행동을 바꿀 수 없습니다. 머릿속에서 나는 실패자야라고 생각한다면 재정 여정을 시작할 수 없어요.
만약 당신이 열심히 일하는데도 항상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고 느낀다면, 만약 당신이 노력할 때마다 이런 목소리가 들린다면, 그만해, 너랑은 안 맞아. 그렇다면 당신이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것은 아마도 지갑이 아닐 겁니다. 바로 자신에 대해 당신이 믿고 있는 것일 거예요. 믿음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다시 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들려준 것이 언제였나요? 그저 형식적인 격려가 아니라 진심으로 이렇게 믿는 거 말이죠. 나는 더 나은 삶을 살 자격이 있어. 나는 내 미래를 위해 올바른 일을 하고 있어.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만 옳다고 생각한다면 말이죠. 진정한 믿음은 모든 것이 힘들어질 때조차 당신이 지키는 것입니다. 당신이 더 나은 삶을 살 자격이 있다고 믿는다면 월급이 적어도 당신은 어떻게든 돈을 모을 방법을 찾을 겁니다. 투자에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고 배우고 다시 나아갈 겁니다. 비웃음을 당해도 당신의 방향을 흔들림 없이 지켜낼 겁니다. 믿음이야말로 폭풍 속에서 당신을 굳건히 지탱해줄 틀입니다. 성인을 위한 긍정적인 믿음을 다시 세우는 3가지 기술. 믿음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충분히 다시 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간단하지만 극도로 효과적인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긍정적인 확언을 반복하세요.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난 후 1분 정도 다음 한두 문장을 반복하세요. 또는 자신만의 문장을 직접 작성해도 좋습니다. 나는 매일 재정을 더 잘 통제하고 있어. 나는 완벽하지 않지만 발전하고 있어. 나는 돈뿐만 아니라 방향성 있는 삶을 통해 부자가 되는 법을 배우고 있어. 심지어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해서 매일 아침 들어봐도 좋습니다. 이 방법이 효과적일까요? 우리 뇌는 옳다 또는 그르다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당신이 여러 번 듣는 것을 반복할 뿐이죠. 당신의 머릿속 목소리가 당신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게 하세요. 매주 작은 승리를 만드세요. 인생 전체를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을 다시 세우기 위해 매주 작은 승리 하나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이번 주 5번 배달시키는 대신 직접 요리해서 먹었다면 6만 원을 절약했습니다. 다음 주 재정 서적 1장을 다 읽었습니다. 그 다음 주 3일 연속으로 앱을 사용해서 지출을 기록해 보았습니다. 각각의 작은 승리는 당신의 자신감이라는 토대를 다시 세우는 벽돌과 같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사람입니다. 3. 자신과 친절하게 소통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큰 실수는 자신에게 마치 적에게 말하듯 대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넌 정말 멍청해. 또 쓸데없는데 돈 썼잖아. 봐봐, 너 같은 사람은 절대 부자 못 돼. 꿈꾸지 마. 그냥 받아들여. 혹시 당신의 절친에게도 이런 식으로 말한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왜 자신에게는 그렇게 말하나요? 자신을 향한 내면의 목소리를 바꾸세요. 내가 실수했지만 무언가를 배울 거야. 이번엔 성공하지 못했지만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볼 거야. 나는 다시 배울 자격이 있고, 다시 시작할 자격이 있고, 다시 살아갈 자격이 있어.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현명한 재정 행동 중 하나입니다. 실화입니다. 감동적인 이야기.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졸업이 늦어진 한국인 여대생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생각했죠. 졸업도 늦었고 학점도 낮으니 평범한 일밖에 못할 거야.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의 믿음을 다시 쓰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그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발전하는 사람이다. 오늘의 내 직업이 내 미래를 반영하지 않는다. 나는 완벽할 필요 없어. 그저 포기하지 않으면 돼. 3년 후
그녀는 한 스타트업의 재정 관리자가 되었습니다. 기적이나 마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학습 능력을 믿었고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믿는다고 뭐가 달라져? 현실적으로 살아. 하지만 아세요? 오히려 현실적으로 살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가장 깊은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자신이 충분히 괜찮지 않다는 두려움 말이죠. 믿음은 직접적으로 당신을 먹여 살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다면 당신은 결코 행동하지 않을 겁니다. 행동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재정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은 적이 있다면, 만약 당신이 돈 문제로 실패했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난 이 분야랑 안 맞는 것 같아.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은 오늘부터 당신의 생각을 바꿀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믿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할 겁니다.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믿는다고 집세가 해결되나? 긍정적으로 사는 거. 말은 쉽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 네,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믿음은 스위치를 켜는 것처럼 인생을 단번에 환하게 밝혀주지 않습니다. 누구도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정신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부자가 되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믿음이 없다면 당신은 결코 시작조차 할 수 없을 겁니다. 자신을 믿는 것은 몽상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이런 식의 공허한 격려로 생각하죠.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다 잘 될 거야. 그냥 믿기만 하면 성공할 거야. 아니요, 아시다시피 인생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당신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남아있더라도 매일 당신이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월급이 빠듯해도 5만 원을 저축계좌로 이체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행동도 가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불필요한 술자리를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자유가 몇 시간의 즐거움보다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매달 재정 계획을 다시 세웁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방향성 있는 삶을 살 자격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을 비교해보고 자신을 되돌아보세요. 동일한 상황에 놓인 두 사람을 봅시다. 평균 수입, 서울 거주, 집값 압박. A씨, 믿는 것. 이 세상에서 나 같은 사람이 부자가 될 자리는 없어. 매달 돈을 다 써버리고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혹시 손해를 보면 거봐, 난 원래 이런 거랑 안 맞아 라고 생각하죠. B씨, 믿는 것. 나는 배우고 실수하고 그리고 다시 나아갈 수 있어. 매달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저축하려고 노력합니다. 혹시 실패하면 교훈을 기록하고 조정합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멈춰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들이 자신에 대해 무엇을 믿느냐에 있습니다. 매일 믿음을 키우는 구체적인 행동 제안. 1. 매주 미래 성공 이야기를 작성하세요. 당신의 미래 버전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묘사해보세요. 나는 더 이상 집세 걱정 없는 조용한 방에서 잠에서 깨어난다. 나는 가난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일을 하고 있다. 나는 더 이상 통장을 확인하는 것을 피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 돈이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알기 때문이다. 마치 그것이 이미 사실인 것처럼 작성하세요. 연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뇌의 별표 생각 방식을 다시 프로그래밍 별표 하고 있는 겁니다. 2. 한 주 내내 사용할 확언 문구를 만트라로 정하세요. 추천 문구. 나는 완벽하지 않지만 발전하고 있어. 나는 과거가 미래를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나는 재정적으로 명확한 삶을 살 자격이 있어. 매일 아침 휴대폰이 당신의 주의를 분산시키기 전에 이 문구를 읽으세요. 3. 믿음을 죽이는 3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피하세요. 항상 이렇게 말하는 사람, 현실적으로 살아, 꿈꾸지 마.
다른 사람의 실패를 협박처럼 이야기하는 사람. 당신이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을 때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사람. 그들과 논쟁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거리를 두세요. 당신은 지금 믿음을 다시 심고 있습니다. 농부가 차가운 바람으로부터 어린 씨앗을 보호하듯 그것을 지켜내세요. 감동적인 실화로 마무리. 40대 중반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2번이나 파산했었죠. 한 달 동안 지하철역에서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한때 홍대에서 폐지를 주워 겨우 끼니를 때우기도 했죠. 하지만 매일 아침 그는 수첩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실패자가 아니다. 나는 더 올바른 방식으로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고 있는 사람이다. 7년 후 그는 헌책방 체인점을 열었습니다. 책 한 권을 진심을 다해 고른 곳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물었을 때 무엇이 당신을 지탱하게 했나요? 그는 성공 공식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이렇게 말했죠. 나는 믿었습니다. 내가 계속 믿는다면 아직 갈 길이 남아있다고요. 만약 당신이 지금 지쳐있다면, 만약 당신이 그저 생존을 위해 살고 있다고 느낀다면, 만약 다시 시작하는 것이 너무나 먼 이야기처럼 들린다면, 가장 작은 것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믿으세요.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을 외면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 자격이 있습니다. 누구도 처음부터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매일 다시 심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이 상황에 있다면, 이제는 자신에게 또 다른 기회를 줄 때입니다.